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전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낙폭 과대 시리즈를 해오고 있었는데 태양광, 정유, 철강 그리고 이번에는 미디어 업종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디어, 사실 코스닥이 힘을 못 냈던 데는 엔터주, 미디어, 바이오 쪽이 부진했었던 영향이 상당합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진짜 없어요. J콘텐트리 쭉 내려왔죠. CJ ENM, CJ CGV, 그게 뭐죠? 아스탈리안텍,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줄줄이 내려왔잖아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드라마 볼 때마다 이 드라마 재밌어 하고 보면 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막 이래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좀처럼 안 나아지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뭐 이제 드라마 얘기하셨는데 기대감이 너무 높았어요. 사실 아스달연대기도 제작비가 500억이 넘어요. 넘으니까 이 기본적으로 미스터 선샤인이 그때 10% 후반대까지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 정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10%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시청률 반등 기미도 안 보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 일단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 사실 내용은 솔직히 나쁘지 않으니까 주가가 빠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크진 않았다고 보는데, 미디어가 사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송도 있고 극장 뭐 이쪽 영화 쪽도 있고 광고 쪽도 있습니다. 근데 광고는 좋은 건 다 아실 거예요. 광고 쪽은 되게 좋았죠. 뭐 애국 마케팅 같은 온라인 또 그쪽 플랫폼 광고는 고성장을 했고, 근데 방송이나 이런 극장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 그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지금 이제 업데이트들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미리 추정치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 일단 너무 높아요. 대작 드라마 시청률이 일단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아스탈 연대기도 지금 9월 달 이제 파트 3부터 다시 할 텐데 일단 좀 뭐 부진한 건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보좌관이란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정재 씨 주연이잖아요. 네, 근데 재밌어요. 재밌다고는 하는데 시청률이 또 생각만큼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로 그냥 판단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볼 필요는 사실 없는 게요. 이게 다 넷플릭스에 이미 판권 판매가 다 된 거거든요. 네. 뭐 몇백억의 가치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아스탈 연대기도 실패했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번에 그 계산 2분기 실적 그 업데이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히려 아스탈 연대기는 조금이라도 흑자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마진이 조금 남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런 그 드라마 사업들이 예전에는 그냥 단지 뭐 시청률 가지고만 평가를 하겠지만 이제는 넷플릭스라든가 또 디즈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디즈니도 OTT 서비스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할 텐데 거기에 또 디즈니 쪽에 우리나라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도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너무 시청률의 잣대만 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주가는 너무 그런 식으로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시청률 잣대로. 그리고 극장주들도 좀 부진했던 이유가 해외 쪽에 뭐 CJ, CGV 같은 경우 터키 쪽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내 매출 1, 2분기 사실 엄청 좋습니다. 뭐 극한 직업이라든가 뭐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또 요즘에 알라딘도 있고 또 하반기에는 대작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극장 사업으로는 지금 최대 성수기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기인데, 이 황금기인데도 주가가 이걸 반영을 못하는 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봐야 그냥 1년 잠깐 반짝할 거 아니냐. 내년에도 좋다는 보장하냐. 그러니까 이런 좀 너무 폄하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결론 좀 내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디어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졌잖아요. 지금 낙폭이 이미 커진 상태고, 제가 낙폭과대 시리즈도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물론 올라가는 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빠진 것 중에서 더 나쁠 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광고는 논외로 하더라도 방송 쪽도 이미 다 지금 안 좋은 거 다 반영됐고, 넷플릭스 어쨌든 지금 한국에 침투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드라마들도 자체 제작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도 또 이번에 하나 상장하잖아요. 뭐 킹덤이란 드라마 이렇게 제작했던. 근데 그런 것처럼 넷플릭스 효과로 예전처럼 리스크는 줄어드니까 또 9월 달에 아스탈 연대기 또 반등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화관 쪽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3, 4분기 라인업이 뭐 스파이더맨, 라이온 킹, 또 연말에는 또 뭐 겨울왕국도 잊혀져 있었지만 올해 4분기에 또 개봉한다 그래요. 겨울왕국 2가 나온다고 하니까 영화 쪽은 엄청난 성수기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방송과 극장 관련주, 지금 J콘텐츠들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들 주가들 너무 좀 처참한 상태로 있는데 여기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시장이 그냥 일본 수출 규제주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그쪽으로만 쏠리는데 이쪽 미디어도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미리 선침해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J콘텐츠리도 이생님 이후부터 힘을 내지 못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투자 명언들 중에 막 일상에 가까운 종목에 투자하라 막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스탈 연대기, 보좌관, 호텔델루나 이거 다 너무 재밌게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야 되는데 샀더라면 손실이었겠다 생각이 들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단은 미디어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에 지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뭐 반도체나 화학처럼 너무나 많은 건 네. 아니지만 미디어 섹터 내에서도 손꼽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지금 낙폭과대 매력이 가장 돋보이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탑픽. 그래도 뭐 CJ ENM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종합 CJ 선물 세트 같은 약간 종목이죠. 이게 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CJ ENM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드라마 비중이 높긴 높아요. 아직까지는 높은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어차피 드라마라는 건 또 흥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능 쪽하고 이쪽에서 지금 예능 쪽에서 좀 생각보다 원래 예능 강자가 좀 사실 지상파 방송사 쪽에 좀 네. 그동안 강했는데 최근에 TVN의 예능이 좀 상당히 좀 강합니다. 뭐 스페인 하수기라든가 현지에서 먹힐까가 좀 요즘에 흥행하면서 그게 광고 단가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포인트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엔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엔터 사업하면 많은 분들이 좀 와이즈 리스크 때문에 좀 다들 네.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CJ ENM 하면 CJ ENM이 엔터 사업을 했었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워너원 아시잖아요. 그 네. 프로듀스 101로 지금 엄청난 대박을 했고 이제 해체가 됐지만 어쨌든 보이그룹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국내에선 BTS 다음으로 이제 그 레벨이 올라갈 정도로 빅히트를 쳤고 CJ 쪽에서도 아마 이 정도 흥행할 거라고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데뷔했던 그 걸그룹이 아이즈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아이즈원은 이제 한일 합작이잖아요. 근데 한국보다 일본은 그 음반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10배입니다. 이게 그 그리고 대부분 음반을 사고 콘서트를 가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앨범만 지금 8개월 만에 100만 장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게 트와이스에 이어서 국내에선 블랙핑크 이기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는 못 느끼는데 일본에서 지금 흥행이 지금 굉장하다 그래요. 왜냐 일본인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트와이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버금은 갈 정도의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프로듀스 뭐 X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에는 프로듀스 재팬이라고 있는데 남성 그러니까 일본인 그 남성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드라마 비중이 그동안 50%였는데 엔터 비중이 25%까지 앞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엔터 비중 지금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즈원이나 워너원 성공을 계기로 해서 엔터즈로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CJ1은 좀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이 미디어 쪽에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섹터 내 탑픽 관심주로는 CJ ENM 염 차장님의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한번 기대하면서 저희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하면 사실 요즘에는 딱 떠오르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네. 정말 많은 이들이 유튜브를 쓰고 있고 60대 이상의 인구에서도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인구 가운데 유튜브 월 이용자 비중이 70%될 정도라고 하고요. 유튜브 관련해서 최대 수혜 기업들이 MCN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네. 거론이 되는데 이 MCN이 뭘까요? 그러니까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멀티 그러니까 채널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이제 채널들이 있잖아요. 뭐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뭐 구독자 수 뭐 100만 명인 분도 계시고 네.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관리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는 뭐 CJ 계열의 다이아 TV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쨌든 그 유명한 그런 이제 뭐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좀 보유하면서 그 사람들 대신해서 뭐 마케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채널별로 뭐 새로운 또 콘텐츠 만들 때 또 서로 협업도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약간의 이제 그 매출을 좀 나눠 갖는 쉐어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MCN이 이제 하나의 그 새로운 그 성장 산업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이게 왜냐하면 유튜브 시대잖아요.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예전엔 잘 안 봤는데 이게 5분, 10분짜리 동영상 보다 보면은 계속 밑에 또 이게 추천 맞아요. 영상이 떠가지고 그거 보다 보면 1시간 그냥 순삭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독이 되게 되는데 결국 그런 이제 유명한 크리에이터 채널들은 더 보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수입을 나누는 게 MCN이니까 MCN 시장 커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다이아 TV가 1등이지만 CJ 계열이다 보니까 비상장이고
그 국내에서 실제로 투자할 만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넵튠이란 기업인데 이게 사실은 모바일 게임 전문 개발사예요, 원래는. 근데 네. 샌드박스라고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도티라는 그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유명한데 초등학생들한테는 거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이제 크리에이터인데 그분은 이제 그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MCN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이제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넵튠이 그 회사 지분을 한 23.9%를 지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CN에 대해서 물론 이제 100%는 아니니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일단 실제로 좀 투자가 좀 된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또 e스포츠 구단 운영도 하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란 게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히트쳤는데 그 회사로 이제 유명한 크래프톤 지분도 좀 약간 갖고 있습니다. 그 지분 가치가 한 700억대 정도 되니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넵튠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지금 유튜브 시장 커나가는 거에 따라서 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주가도 많이 빠져서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 차장님 유튜브 많이 보시는 거 알죠? 제가 지하철에서 여러 번 마주쳤었는데 인사를 드려도 유튜브 네. 보시느라고 몇 번을 그냥 지나치셨어요. 네. 네, 넵튠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종목이니까요. 내일장 성공 투자 전략 뭐 이렇게 거창하게 질문을 드려야겠지만 그냥 심플합니다.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지금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데 네. 사실 7월에 한 것보다 8월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방향은 인하하는 쪽이니까 모멘텀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하방 리스크 어느 정도 해소됐으니까 좋게 보시고 그리고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수출 규제 리스크 때문에 그쪽만 가지만 사실 오늘 보면 포스코 롯데케미칼 이런 이제 철강 화학 대표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 안 갔다가 오늘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폭이 컸던 기업들 중심으로 하나씩 지금 순환매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대형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지수가 레벨업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너무 한국 증시 답답했는데 적어도 2100 이상으로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오늘 그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우량주 좀 잘 찾으셔가지고 아까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매 전 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계속해서 많이 빠졌던 기업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전략 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님과 많이 빠졌던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네요.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